야, 이 미친년아. 네가 감히 내 비행기표를 취소했어. 공항 안내 방송이 울리는데 수화기 너머로 고함이 터졌어요. 칠순 여행 간다고 제 카드로 870만 원어치를 긁어놓고 이혼장 도장 찍은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9년 동안 제 퇴직금, 적금, 월급 전부 그 집에 쏟아부었더니 돌아온 게 이 욕설이었죠. 통장에 남은 돈 430만 원, 갈 곳도 없는 저한테요. 근데 말이에요. 저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결혼 첫날부터 써온 가계부, 외도 증거, 카드 부정 사용 내역까지 전부 제 손에 있었으니까요. 그 이야기 지금 들려드릴게요. 그해 겨울, 저는 드디어 이혼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 서서 협의 이혼 확인서가 든 봉투를 양손으로 쥐고 있었죠. 바람이 차가웠지만 손끝이 떨리는 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5에 결혼해서 만 9년 그 긴 시간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옆에 선 정훈이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야, 진짜 이러는 거야? 정훈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제가 별것 아닌 일에 생떼를 부리는 것처럼요. 저는 그 표정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끝까지 모르는구나. 자기가 뭘 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정훈이 새벽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양복을 소파에 던져놓고 잠들었죠. 저는 다음 날 아침 양복을 정리하다가 안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사진 아래에 이름이 2줄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명 류아은, 보호자 오정훈. 저는 그 사진을 들고 부엌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눈물이 나지도 않았어요. 다만 머릿속이 아주 맑아지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잠든 정훈의 휴대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류아은이라는 여자와 2년 넘게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매달 보낸 돈 내역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제 메일로 보내두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떨리지 않았어요. 이혼을 꺼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정훈이 아니라 시어머니 김말자였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를 위아래로 훑쳤죠.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우리 정훈이가 밖으로 눈을 돌렸겠지. 말자 어머니가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정훈은 어머니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식탁 앞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대꾸할 힘도 의지도 없었죠. 이혼 조정이 시작된 뒤에도 말자 어머니의 전화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같은 소리 꺼내지도 마.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나가. 말자 어머니가 수화기 너머로 침을 튀기며 말할 때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가만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결혼 생활 9년 동안 정훈 월급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랐어요. 제 퇴직금, 적금, 보너스까지 전부 이 집 살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나가라니요. 이혼이 최종 확정되던 날 말자 어머니는 법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날 말자 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칠순 해외여행에 입고 갈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옷값도 제 카드로 결제됐더군요. 정훈이 제 카드 정보를 어머니에게 넘긴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카드 앱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카드 3장의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항공권 왕복 1매, 호텔 5박, 현지 관광 패키지, 공항 리무진, 총 870만 원. 결제일은 전부 이혼 조정이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저는 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장 전부 사용 정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결제하지 않은 건들, 항공권하고 호텔 예약권 전부 부정사용으로 신고합니다. 상담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했습니다. 부정사용 조사에 최소 2주 정도 걸리시고요. 카드 정지는 지금 바로 처리됩니다. 저는 그 통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정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여행권은 건드리지 마. 그거 엄마 칠순 선물이잖아. 정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돈으로 해드리면 되잖아. 제가 답하자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침묵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훈에게 그만한 돈이 없다는 뜻이죠. 저는 빈 거실 바닥에 앉아 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30만 원. 만 9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남은 돈이 그게 전부였어요. 이 돈으로는 전세 보증금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정훈 외도 증거 목록, 시댁카드 부정사용 내역. 파일을 하나씩 훑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서진아. 이제 시작이야. 카드가 정지된 걸 모른 채 닷새가 흘렀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저는 원룸을 알아보려고 부동산 앱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나 부동산에서 온 전화일까 싶어 받았죠. 수화기 너머로 공항 안내 방송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귀를 찢을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네가 감히 내 비행기표를 취소했어.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살짝 떼고 3초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최대한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아줌마, 실례지만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로 말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아줌마가 누구야 이년아. 네 시어머니잖아. 말자가 목을 쥐어짜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뒤로 공항 안내 방송이 울리고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어왔어요. 저는 이혼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라는 분은 제 인생에 없는데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번호 잘못 거신 것 같으니 끊을게요. 야, 한서진, 네가 감히.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어요. 잠시 뒤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공항 안내데스크 번호였죠. 그것도 차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훈의 번호까지 차단 목록에 올린 뒤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시각 공항에서는 말자가 항공사 카운터 앞에서 직원의 목덜미를 잡을 기세로 따지고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직원이 이렇게 안내했다고 합니다. 손님 결제가 취소된 게 아니라 카드 자체가 정지되어서 결제가 무효 처리된 겁니다. 내 며느리 카드인데 내가 쓴 게 뭐가 문제야. 말자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려치며 말했지만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카드 명의자 본인이 정지를 요청하신 거니라 저희 쪽에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말자는 그 자리에서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겠죠. 정훈은 제게 수십 통을 시도했지만 전부 차단되어 있었을 테고요. 결국 정훈은 제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좀 바꿔주십시오. 정훈이 결혼 초에 저장해둔 친정 어머니 번호로 연락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바로 그날 아침 제게서 이혼 소식을 들은 직후였어요. 사실 저는 그 전화를 하기까지 5분을 망설였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내려놓고 다시 들고 어머니가 9년 전 결혼을 반대했을 때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엄마가 내 인생에 뭘 알아?
그 한마디에 어머니와의 사이가 멀어졌었죠. 결국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서진아. 어머니의 목소리가